자, 스플라인의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모양을 만들 건데요. 뭘 만들 거냐면 구두를 만들 겁니다. 힐이요. 힐을 모델링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힐을 그려야 되겠죠? 대충 절반을 나눴을 때 이쪽과 이쪽이 똑같은 정점의 개수를 가지고 대칭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요령이 뭐냐면 스무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지어 곡선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편해요. 이쪽이 이제 아치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일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일부러 이 라인에 맞춰서 그린 겁니다. 비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라인에 맞춰서 그리시면 좀 편합니다. 뭐 대략 한 이 정도?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왜 자꾸 대충 그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 3번 이상은 다시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가는 동안 모델링이 수정이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체험이 될 겁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에 반복해서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레프트 뷰에요. 이 부분이 뒤에입니다. 자, 여기네요. 선택하고 이동. 아, 이런 잘못됐다. 벌텍스인데,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그래야 신발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자, 복사는 어떻게 해요? Shift 키 누르고 이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 3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록해지는 부분이 있고, 밑창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볼록해져서 여기가 밑창이 되는 겁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당겨보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조금씩 안쪽으로 넣어 볼까요? 자, 신발이 대략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위에가 그냥 이렇게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일자로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일자로 펴주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발 들어가는 자리.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들어가요. 이제 발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볼도 이렇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뒤축이 이렇게 동그래요. 뒤축이.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뒤로 나가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단 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등고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 점들 보이시나요? 퍼스트 포인트요.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정점의 개수도 같아야 하고,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도 같아야 합니다. 자, 명령어를 보면 크로스 섹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버텍스예요. 세그먼트에도 크로스 섹션이 있고 스플라인에도 크로스 섹션이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크로스 섹션을 할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네, 다 됐습니다.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들과 점들을 다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과 점들과 점들을 선으로 쭉 연결을 해 줍니다. 크로스 섹션으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등고선이 쭉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surface라는 명령을 넣을 겁니다. surface는 표면이란 뜻이에요. 기능이, 자, 여기 찾아보시면 surfa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surface라고 하는데 surface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surface가 여기 있네요. 그럼 면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surface를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surface를 넣었는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스케치업 할 때 면 뒤집어지면 흰색, 회색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립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멀이 앞뒷면 뒤집어 주기가 노멀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앞뒷면이 뒤바뀌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바닥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앞뒷면 뒤집어진 분들은 저처럼 플립 노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될 내용인데, 자, 뭐냐면 맥스는 이렇게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결과물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결과물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죠? 내가 라인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서페이스를 보고 싶으면 서페이스를 클릭하면 돼요. 내가 라인을 보고 싶으면 라인을 클릭하면 돼요. 근데 내가 라인을 수정하면서 서페이스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잖아요. 내가 라인을 수정했는데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 얘가 Show and Resolute On Off. Resolute가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보여주기, 최종 결과물 보여주기란 뜻이에요. 얘를 끄면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현재 내가 선택한 수정 명령어에 머물러 있는 거고, 얘를 눌러주면 항상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누구를 체크하느냐? 여기 에지 페이스를 체크해 놔야 이렇게 결과하고 과정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놔보시죠. 자, 보시죠. 그러면 벌텍스로 놓고, 자, 모서리를 선택하면 여기 모서리가 보이시죠? 여기 모서리가 보이시죠? 여기 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여기 점은 두 개입니다. 여기 점이 두 개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점 하나, 이렇게 들어온 점 하나,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데어홀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두 점 사이가 떨어지게 되면 면이 깨집니다. 끊어져요. 보세요. 제가 여기 하나만 클릭해서 이동해 보죠. 여기 면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점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금은 떨어져도 면을 유지를 해줘요.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면이 깨져 버립니다. 이렇게 면이 깨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는 핸들과 이렇게 돌아가는 핸들 두 개를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입체잖아요, 면이.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조절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선택해 놓고 보면, 자, 오른 버튼, 자, 베이지요. 핸들 끄집어내서, 자, 곡선 처리 됐나요? 지금 제가 수정한 건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의 정점을 수정한 겁니다. 만약에, 자, 조금 띄어놨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는 거 나오죠. 그죠? 다시 볼까요? 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동시에 같이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수정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선택하고 베이지요.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뒤측 부분은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전부 다
베이저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벌텍스를 전부 다 베이저로 놓으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네요. 여기 이동 툴로 핸들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수직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 부분이네요. 여기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속으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핸들을 움직여 보세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밋밋해졌네요.
그 다음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으로 맨 아래 거를 선택합니다. 맨 아래 거요. 뭘 만들까요? 밑창이요. 만드는 방법은 디태치입니다. 이렇게 맨 아랫줄을 선택하고 디태치를 하는데 그냥 떼어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피 디태치요. 복사해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물어보네요. 내 밑창. 그러면 쉐입으로 밑창이 하나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자, 얘는 신발. 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맨 아래 것만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요. 지금 보시면 돌출하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조금만 돌출해 주시면 네, 자, 이렇게 구두 굽이 만들어지네요.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이 지금 색상이 뚜렷하게 나눠지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줍니다. 쉘.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요. 이렇게 두께를 주는 겁니다. 두께를 주는 명령어예요. 안쪽으로 0.5mm, 바깥쪽으로 0.5mm. 그러면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두, 가죽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뒷굽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뒷굽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뒷굽도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자, 서클. 그 다음에 하나, 아니, 캔슬. 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복사. 하나, 다시 하나. 자, 맨 위에 거는 스플라인을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원 모양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죠. 좀 더 크게. 이런 모양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작게.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크로스 섹션입니다. 크로스 섹션으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대략
위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역시 위치를 잘 분별해서 그 다음에는 서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구두가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스케치업 할 때 팔로우미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경로를 따라서 도형 만들던 그 방법, 그게 로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서클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서로 수직이 되게끔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맥스는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경로를 선택하고, 여기는 팔로우미가 아닙니다. 로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3D 명령어잖아요. 3차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오메트리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세 번째. 컴파운드 오브젝트란 얘기는 복잡한 도형이란 뜻입니다.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복잡한 도형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 로프트라고 있네요. 로프트가 팔로우미입니다. 스케치업의 팔로우미가 3D 맥스의 로프트인데 이 3D 맥스의 로프트가 훨씬 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예요. 자, 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path, get shape. 크리에이션 메소드 만드는 방법. 그래서 get path, get이 가져오다 라는 뜻입니다. 패스를 가져오겠습니다. get shape, 단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건 패스죠. 제가 선택한 건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get shape를 누르고 원을 클릭합니다.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원을 선택했습니다. 요건 단면이에요. 로프트 get path, 경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의 모양을 좀 바꿔보죠.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S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라인으로 이렇게 S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서클은 조금만 작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다시 봅니다. 제가 복사를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그냥 카피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패스를 선택하고, 자, 로프트 get shape, 패스 위에 덧입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shape를 선택하고 get pass. 그럼 shape 위에 패스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보기 어떤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한가요? 어떤 게 이해하기 쉬운가요? 패스를 선택하고 쉐입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객체를 이해할 때, 도형을 이해할 때 패스를 먼저 그려놓고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리고 단면 가져오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경우는 쉐입 위에 경로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어떻게 생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스를 선택하고 get 쉐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하고 누구를? 패스를 선택하고. 자, 근데 패스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노란색 점이죠. 자, 노란색 점의 의미 기억나시나요? 노란색 점이 첫 번째 점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 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로프트에서 객체를 만들기 시작한 시작점의 의미가 바로 이 퍼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른 뷰포트를 볼까요? 자, 여기요. 여기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별표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별표가 있는 거. 별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제가 시작점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별표 보이시나요? 이 별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스케치업은 이게 안 되는데 맥스는 이게 돼요. 자,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폴리건 제가 다각형도 그렸습니다. 다시 서클 원도 그렸습니다. 다시 엘립스 타원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개 그려보시죠. 자, 로프트를 선택하고 로프트 객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패스 파라메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 파라메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좀 나으려나? 패스 파라메터요. 여기 지금 패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시작점의 위치입니다. 시작점의 위치고 퍼센트입니다. 0%에서 100%까지. 자, 0%, 20, 40, 60, 80. 네, 좋습니다. 20%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20이라고 써요. 그럼 20%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 별표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얘를 움직여 보죠. 별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별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예, 네. 이게 패스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 별표가 패스의 위치예요. 제가 20% 되는 데다가 get shape 사각형을 불렀습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 다시 40%까지 갔습니다. get shape. 이번엔 원을 눌렀습니다. 다시 원에서 사각형으로 해서 원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번엔 60%입니다. 육면체를 눌렀습니다. 육각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80%까지 갔습니다. get shape 타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원에서 사각형으로, 사각형에서 원으로, 원에서 육각형으로, 육각형에서 타원으로. 즉 로프트는 패스의 위치마다 다 다른 단면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 다른 단면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보실 때 get shape 할 때 뭐가 체크되어 있나요? 인스탄스가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move, copy, instance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move란 얘기는 원본을 그냥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copy는 복사한다는 뜻이고. 자, 인스탄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스탄스라는 개념을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복사를 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이동. 여기 보시면 copy instance reference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건 copy. 다시 원본 선택하고, 항상 얘를 선택할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복사. 이번엔 인스탄스. 다시 선택하고 복사. 이번엔 레퍼런스. 자, 전부 누구를 복사한 거예요? 얘를 복사한 겁니다. 얘를 이렇게 복사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복사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객체를 얘는 카피했고, 얘는 인스탄스로 복사했고, 얘는 레퍼런스로 복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복사하고 얘를 복사하고 얘를 복사한 게 아니고, 얘를 여기다 복사하고 얘를 여기다 복사하고 얘를 여기다 복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의 객체로 복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개의 객체 중에 원본이 얘란 얘기죠. 원본을 수정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어떤가요? 얇은 거 보이시나요? 얘는 텍스트가 굵은 문자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건 이렇게 가늘게 나와요. 그런데 인스턴트이거나 레퍼런스이면 문자가 굵게 나옵니다. 나를 복제한 객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원본을 수정해 보죠. 크기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같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같이 바뀔 겁니다. 얘는 카피했어요. 얘는 카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냥 만들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비교하면 좋냐면 컴포넌트요. 스케치업의 컴포넌트가 어떤가요? 원본 바꾸면 복사본도 수정됐죠. 복사본 수정하면 원본 수정되죠. 근데 바로 그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컴포넌트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본만 수정해 보세요. 원본만.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카피입니다. 얘는 카피예요. 혼자 움직여요. 그죠? 혼자 움직입니다. 카피는 복사할 당시에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은 걸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스탄스는 어떨까요? 어떻게 되나요? 인스턴트를 수정하니까
원본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원본이 수정이 하니까 레퍼런스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탄스하고 레퍼런스는 똑같은 객체예요. 두 개가 똑같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거나 인스탄스를 수정하거나 어쨌든 데이터가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제가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테이퍼를 줘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테이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똑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인스턴트예요. 그래서 얘가 수정되면 원본 수정돼요. 얘가 수정되니까 레퍼런스까지 수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퍼런스 수정할 건데 레퍼런스는 조금 달라요. 레퍼런스는 다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밴드를 줘보죠.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혼자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원본을 수정해 보죠. 테이퍼 어떤가요? 테이퍼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아니 다시 밴드는 아니 테이퍼 맞군요. 자, 근데 밴드는 어떤가요? 밴드는 혼자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테이퍼는 분명히 같이 들어가요. 근데 밴드는 어떤가요? 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혼자? 이게 레퍼런스의 차이입니다. 데이터의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원본을 수정하면 인스탄스는 똑같이 가요. 서로 데이터가 주고받습니다. 이게 인스탄스의 개념이에요. 원본 수정하면 복사본도 수정돼요. 복사본을 수정하면 원본도 수정돼요. 이게 인스탄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레퍼런스는 이거예요. 원본을 수정하면 데이터는 줘요. 그런데 얘를 수정하면 데이터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참조하다란 뜻이죠. 원본을 참조만 하는 겁니다. 원본을 참조하고 내가 받는 데이터는 원본에 안 주는 거예요. 인스탄스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데이터를 원본한테 줘요. 차이가 그겁니다. 원본에서 받은 데이터를 복사본에 주고 복사본에서 받은 데이터를 원본으로 다시 돌려주고 인스탄스. 근데 레퍼런스는 원본에서는 넘어오지만 내 건 내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인스탄스랍니다. 인스탄스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원본을 수정하면 얘가 수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사각형도 들어왔죠? 크기 줄여볼까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육면 원도.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육면체도 육각형이죠? 육각형도. 자, 타원도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로프트입니다. 원본을 수정했더니 단면들을 수정했더니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어 버렸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로프트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면 중에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도 하나 그려봤습니다. 헬릭스라고 했던 거 있었죠. 자, 턴수를 조절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로프트 get shape.
선택하고 사이즈 싹 줄이면 어떤가요? 스프링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수직으로 그렸습니다. 서클, 그 다음에 엔곤. 이때 엔곤에서 사이드는 4개.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겟 쉐입, 그 다음 패스 위치 100%로 바꾸고 다시 한번 겟 쉐입. 그러면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제가 사각형을 안 쓰고 엔곤을 썼습니다. 사각형을 안 쓰고 엔곤을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사각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써야 되는데, 자, get shape. 사각형 쓰면 어떻게 되나요? 면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 보이시나요? 그죠? 사각형 쓰면 면이 이렇게 꼬입니다.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요, 면이. 근데 엔곤을 쓰면 안 꼬여요. 면이 일직선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조금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보시죠.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을 줬습니다. 자, 퍼스트 포인트가 어딨나요? 오른쪽 중간에 있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오른쪽 중간에 있죠. 다시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어딨나요? 오른쪽 상단에 있죠. 그죠? 로프트는 퍼스트 포인트, 즉 첫 번째 점끼리 먼저 다 연결합니다. 첫 번째 점들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면을 생성시켜요. 근데 이게 틀어지게 되면 면이 틀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엔곤으로 잘 그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퍼스트 포인트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난이도를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제가 엔곤을 그릴 겁니다. 탑뷰에서 엔곤을 하나를 그릴 건데, 사이드를 12개, 서큘러를 체크하고 하나, 그 다음에 복사를 할 겁니다. 그냥 카피입니다. 인스턴스 레퍼런스 아니고 카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고, 라인을 이렇게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라인을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겟 쉐입. 제일 왼쪽 거부터 불러왔습니다. 이렇게요. 제일 왼쪽 거부터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프트, 그 다음 패스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겟 쉐입 두 번째 거, 그 다음 100%로 갑니다. 겟 쉐입 제일 오른쪽 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0%, 두 번째 95%, 세 번째 100%.
자, 불러와 보시죠. 자, 여기 끝에만 살짝 바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바꿀 겁니다. S자 모양으로. 보통 식탁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바꿀 겁니다. 100%에 있던 단면을 조금만 줄일 겁니다. 이렇게요. S자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면이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 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줄여드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첫 번째 거를 수정할 건데, 지금 얘 식탁이잖아요. 얘 식탁인데 밑에 보시면, 밑으로 보시면 닫혀 있죠. 열어 놓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공부했던 것 중에 캡스타트 캡엔드라는 거 있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캡엔드. 아니네, 캡스타트네. 캡스타트를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캡스타트. 캡엔드는 어디예요? 이 위쪽이죠? 캡스타트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겁니다. 얘를 수정할 거예요. 에디트 스플라인. 에디터블 스플라인 아니고 에디트 스플라인이야. 익스트루드 들어갔네. 에디트 스플라인. 자, 벌텍스만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겁니다. 아이고.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점을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합니다. 명령어 중에 여기 락 핸들, 핸들 잠그기 기억나시죠? 핸들 잠그기, 얼라이크, 동일한 방향으로, 올, 전체 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자, 수정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수정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베이저 코너입니다. 어떤가요? 그럼 테이블보처럼 됐나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부 다 선택하고 베이저 코너, 그 다음에 얼라이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가요? 굳이 베이저 코너 할 필요 없겠네요. 베이지어, 그 다음에 붙잡고 흔들면, 자, 어떤가요? 테이블보처럼 바뀐 거 보이시나요? 락핸들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위로 올려봅니다. 같이 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하나 더 선택해 볼까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그러면 커튼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테이블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로프트 명령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리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동그란 테이블 다리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동그랗게 생긴 만들어 보시죠. 만약에 얘가 길어서 비례가 보기 싫다면 누구를 움직이면 될까요? 바로 이 패스요. 패스를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요. 납작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올라가는 길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비례를 여기서 맞추는 겁니다. 패스를 이용해서 비례를 맞추어 보세요. 그러면 적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례를 맞춰 보시죠. 자, 나머지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죠. 이렇게 아웃라인, 그 다음에 버텍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베이저, 어차피 안쪽이니까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레스, 자 미니멈, 웨일드 코어. 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가운데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됐네요. 자, 버텍스를 움직여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식탁이 만들어졌네요. 만들어 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얘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얘를 맞추려고 하는데 얘가 센터가 안 맞아요. 그죠? 센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센터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 자, 얘가 온라인이네요. 자, 온라인, 그리고 클릭, 대화 상자 뜨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요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포지션, Y 포지션, 현재 X 방향으로, 현재 Y 방향으로. 이해되시나요? X 방향으로, 지금 밑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방향입니다. 얘는 Z 방향입니다. Z 방향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해되시죠? 방향입니다. 그 다음 커런트 오브젝트하고 타겟 오브젝트. 커런트 오브젝트는 내가 선택한 객체고, 타겟 오브젝트는 내가 클릭한 오브젝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를 선택하고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얘가 커런트 오브젝트입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 그 다음에 타겟 오브젝트, 대상 객체입니다. 커런트 오브젝트의 센터, 중심점이 타겟. 이 타겟의 센터로 맞추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오케이. 높낮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높낮이는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걸 뚫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치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치약은 단면이 원하고 타원 정도?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하나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 타원을 만들었습니다. 얼추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타원을 하나 더 복사를 했습니다. 다 카피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탑뷰에서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시작 부분, 그다음 충분히 뒤로 해서 끝부분 이렇게요. 시작 여기서부터 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적당히 라인은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수정하면 됩니다.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에서 첫 번째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조금만 이동해서 한 5%만 이동해 볼까요? 5%만 이동해서 get shape 두 번째 거. 자, 잠깐 냅두고 두 번째 거 반지름 조금만 키워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5%니까 5.1% 조금만 가서, 아주 조금만 가서 첫 번째 거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 7%까지 가볼까요? 7%까지 가서 첫 번째 원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7.1%에서 타원을 불러옵니다. 타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90%까지 쭉 이동합니다. 95%?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원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시죠. 타원의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랭스니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보시면, 네. 크기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타원의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자, 얘의 크기를 45에, 아니, 50에, 130, 그러면 얘도 130으로 조절해주고 높이는 1로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칼처럼 떨어졌잖아요. 그죠? 7하고 7.1%에다 넣었으니까 얘가 조금만 더 뒤로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럴싸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치약이 금방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불러왔는데 그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얘도 서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어요. 서브 오브젝트가 있는데, 로프트에 서브 오브젝트가 있는데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습니다. 쉐입을 눌러보시면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나와요.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클릭해 보면 내가 불러드린 쉐입이 선택되고 쉐입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로 갔습니다. 그러면 자, 어떨까요? 조금 더 완만하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여기 10으로 고치고, 그 다음 누군가요? 얘인가요? 네, 얘는 8로 고치고, 그 다음 이 안쪽으로 바짝 붙여놨죠 제가. 7로 고쳐볼까요? 얘는 6으로 고치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얘는 6.5, 조금 더 가볼까요? 6.2. 그러면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져서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든지 위치 수정 가능해요.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패스의 레벨을 내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패스의 레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패스의 레벨을 내가 마음대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여기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지금 얘가 경로입니다. 경로예요. 경로에다가 인서트 포인트 또는 리파인을 해보죠. 리파인 정점 추가. 자, 이렇게 정점 추가를 2개를 더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점을 추가해 보시죠. 이동시켜 보죠. 이 점들을 이동할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점들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지어를 주어서 구부려 보도록 하죠. 베이지어,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접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접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처럼 로프트는 모델링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특히 경로를 따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형상이나 형태가 굉장히 넓습니다.